글로벌 핫 이슈 정글레드. 안녕하세요. 정글레드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들 계시죠?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곧 종식되리라 믿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려면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며 백신의 역사와 유래, 유명한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백신편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줄 인물분들 몇 분 위주로 1, 2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백신의 유래는 우두법을 발견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발명을 했고, 백신이라는 단어는 루이 파스테르가 명명하여 이 명칭으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천연두라는 질병이 있었는데요. 이 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전신에 나타나는 천연두 특유의 발진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타인이 보기에 혐오감이 들 정도로 흉한 발진이 온몸에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이 환자들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앓는 도중 고열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존자도 곰보자국이라 부르는 흉터가 남은 채 살아가게 되며 열로 인한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 꽤 악독한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신경세포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서 이 환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되풀이하여 많은 사망자를 내었던 전염병입니다. 재미있는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마마라고 불렀으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봤던 세대시라면 비디오 시작할 때 나오는 후원마마보다 무섭다는 말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마마가 바로 천연두입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감염과 질병 유발의 위험이 큰 인두법 대신 현대 백신의 최초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종두법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는데, 이것이 소천연두가 걸린 소의 수포에 있는 고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1796년에 그의 가설을 토대로 제임스 핍스라는 8살짜리 소년에게 종두법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라 넬메스라는 소젖 짜는 사람의 소천연두 수포에서 고름을 긁어서 제임스 핍스의 발에 접종하게 됩니다. 소년은 미열과 피로감 외에 큰 감염 증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너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2개월 후에 이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직접 찔러 넣게 됩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몸에 주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핍스는 천연두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너는 본인의 가설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 연구이지만, 이를 통해 소천연두 부산물의 접종이 천연두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그는 1798년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여 엄청난 반향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동물에서 나온 물질을 인간에게 주입한다는 거부감에 따른 갖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1801년 6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10만여 명이 이 백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1840년에 이르러서는 영국 정부가 인두법을 금하고 종두법의 무료 접종을 제공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면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발견은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인류의 삶을 구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도 어릴 적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얼굴에 후유증으로 마마 자국이 나이 들어서까지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1977년 소말리아의 23세 청년으로부터 마지막 감염이 있었고, 그 후로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박멸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며 1998년부터는 천연두 예방접종이 사라졌습니다. 천연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자 유일하게 인류가 종식시킨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분인데요.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프랑스에서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는 투표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제쳐놓고 파스테르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럽 전체를 누빈 나폴레옹도 영웅이지만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파스테르가 더욱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입니다. 1822년 프랑스 동부의 쥐라 산맥에 있는 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무두장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의 파스테르는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장래 미술학과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부모나 친구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린 부모의 파스텔 화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의 학문적 열정이 일깨워진 것은 당시 최고 학교였던 고등사범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당대의 대화학자 디마의 강의를 듣고 감격해 화학 연구에 몰두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파스테르는 화학보다도 미생물학 업적으로 더 유명하지만 그것은 파스테르의 미생물학적 업적이 너무 뛰어나서일 뿐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파스테르는 1854년 릴 대학 교수로 있을 무렵 포도주가 너무 빨리 산성화돼 와인의 맛이 변질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한 알코올 제조업자의 부탁을 받고 발효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통과 일으키지 않는 통을 현미경으로 조사해 발효를 일으키는 주체가 효모임을 발견합니다. 또 효모와 함께 다른 세균이 사는데 이들이 와인 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들 세균을 없애기 위해 파스테르가 고안한 방법이 유명한 저온 살균법입니다. 60도에서 65도씨로 저온 살균 처리하면 다른 세균이 죽어 맥주나 포도주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프랑스의 양조업자들의 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맛있는 맥주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건 다 이분 덕이겠네요. 그렇다고 파스테르의 인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석산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쓴 1848년에는 어머니가 죽었고 5명의 딸 중 3명을 잃었습니다. 소르본대 화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868년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를 유명하게 만든 탄저병 백신 접종 연구는 모두 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니 더욱더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1880년대 세균 사냥꾼으로 불리는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의 등장으로 인류의 전염병과의 싸움은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파스테르는 탄저균을, 코흐는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특정 세균이 특정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때론 종종 우연한 사건으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유럽은 탄저병과 콜레라가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파스테르의 실험 보조원은 실험용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하는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며칠 후에 주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닭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콜레라균의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파스테르는 며칠 동안 약해진 균이 닭에게 병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닭이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고 추정했습니다. 닭은 우리에게 위대한 음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콜레라균 예방도 알려주는 역시 친느님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는 우연한 발견을 놓치지 않고 연구에서 병균의 독소를 약하게 한 액체를 만들고 그것을 예방주사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후에 광견병 백신도 만들어져 지구에서 광견병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추방시켰습니다. 그의 나이 62일 때였네요. 파스테르는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한 과학자입니다. 1888년에 세워진 파스테르 연구소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생물 연구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다가 72세의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파스테르가 사망한 1895년까지 약 2만 명의 환자가 백신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사망한 사람은 고작 100명 이하였습니다. 이후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법 연구가 계속 쏟아져 현재 세균은 항생제라는 창으로 바이러스는 백신이라는 방패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하여서 빨리 퇴치시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준 파스테르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음 편에는 소아마비 백신으로 많은 어린 생명을 구한
미국 의학연구이자 바이러스 학자 조너스 소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들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런 위대한 위인들을 본받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글레드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조너스 소크 편도 기대해주세요.